축하합니다. 당신은 드디어 돈을 잃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20만 전자, 100만 닉스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코스피 6000포인트라는 꿈에서나 그리던 숫자가 전광판에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축배를 들어야 할 여러분의 손에는 잔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은 역대급 불장인데 왜 여러분의 계좌는 여전히 초상집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소외되었는지, 그리고 그 소외감을 돈으로 바꾸는 역전의 시나리오를 공개합니다. 지금 당장 주식 앱을 삭제하고 이 영상에 집중하십시오. 20년 주식 투자, 경력 분석가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합니다. 20만 삼성전자, 100만 하이닉스의 기묘한 풍경,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여러분의 염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20만 전자, 100만 닉스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코스피 6000포인트라는 꿈에서나 그리던 숫자가 전광판에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축배를 들어야 할 여러분의 손에는 잔 대신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내가 팔고 나니 오르네, 지금 들어가면 꼭대기 아닐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 축제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주 1000만명 시대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이제 옛말입니다. 개미들이 반도체는 끝났다, 국장은 답이 없다며 눈물을 머금고 탈출하는 동안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갔을까요? 바로 외국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은 51.1%, SK하이닉스는 5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을 합친 비중은 고작 15% 남짓입니다. 말 그대로 개미 없는 전성시대가 열린 겁니다. 왜 이런 기묘한 풍경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팔았지만 외국인은 희귀해졌다는 이유로 사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중에 돌아다니는 삼성전자 주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0% 넘게 꽉 쥐고 놓아주지 않으니 주가는 작은 매수세에도 폭발적으로 튀어오르는 품절주 같은 현상이 대형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PBR 주가순 자산 비율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삼성전자 PBR 1.5배만 넘어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삼성전자는 3배, 하이닉스는 5배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건 거품이야 라고 외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냉정해지십시오. 시장은 이제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일개 질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잣대로 현재의 괴물을 측정하려더니 수익이 여러분의 손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20년 넘게 시장을 분석하며 제가 목격한 가장 슬픈 진실은 대중은 언제나 확신이 들 때 떠나고 공포가 극에 달할 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수가 6000P를 찍으니 이제야 나도 다시 국장해볼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의 주도권은 스마트 머니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리레이팅 레이 마이너스 레이팅이라는 어려운 용어 쉽게 풀어드릴까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그 회사가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삼성전자가 단순히 가전제품 팔고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라는 거대한 제국의 핵심 엔진을 독점 공급하는 회사로 탈바꿈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변신에 베팅하고 있는데 우리 개미들은 여전히 스마트폰 얼마나 팔렸나라는 낡은 질문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기해야 할까요? 이미 기차는 떠났다며 포기하고 다시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잔치는 이제 막 일부가 끝났을 뿐입니다. 6000P 시대의 진짜 무서운 점은 지수는 숫자에 불과하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종목의 양극화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길을 닦아 놓았다면 이제 그 길을 따라 미친듯이 질주할 군단이 대기 중입니다. 형님들이 10% 오를 때 100%, 200% 수익률을 꽂아줄 진짜 보석들이 아직 저평가라는 가면을 쓰고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친 삼성전자의 수익률을 단번에 만회해줄 그 종목들, 특히 장기 계약이라는 마법의 단어를 등에
업은 기업들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선 우리가 흔히 아는 AI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룰 에이전틱 AI가 왜 여러분의 계좌를 다시 붉게 물들여줄 열쇠인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AI 디스토피아? 아니 주토피아의 시작. 자, 진짜 돈이 되는 기술적 실체를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볼까요? 챗GPT 처음 나왔을 때 신기했지만 지금은 좀 시들해지지 않으셨나요? 내일 날씨 알려줘. 이 메일 좀 요약해줘 라고 시키는 것도 귀찮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AI의 진짜 공포, 아니 진짜 기회는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에이전틱 AI AGNT-RC AI의 등장입니다. 에이전틱 AI가 뭐냐고요? 쉽게 비유해보죠. 지금까지의 AI가 시키는 일만 겨우 하는 인턴이었다면 에이전틱 AI는 알아서 판단하고 실행까지 완수하는 수석 비서입니다. 여러분이 나 다음 주에 도쿄 여행 갈 거야 라고 한마디만 하면 AI가 알아서 항공권을 결제하고 취향에 맞는 호텔을 예약하며 현지 맛집 리스트를 구글 맵에 저장해 둡니다. 승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획 플래닝하고 실행 엑서규션하는 뇌가 달린 손발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옵니다.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려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수만 가지 변수를 계산하고 과거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기억장치, 즉 반도체입니다. 기존 AI가 백과사전을 한번 읽고 답하는 수준이었다면 에이전틱 AI는 수천 권의 책을 동시에 펼쳐놓고 실시간으로 내용을 조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특히 실시간성이 중요해지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속도가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HBM 고대역폭 메모리 왜 그렇게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지, 왜 엔비디아가 하이닉스 문전성시를 이루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하이닉스 좋네하고 넘어가면 하수입니다. 분석가로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반도체 공정이 얼마나 가혹하게 변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에이전틱 AI를 구현하기 위해 반도체는 더 작아져야 하고 더 높게 쌓여야 하며 열은 더 적게 나야 합니다. 여기서 소부장의 진짜 보석들이 튀어나옵니다. 칩을 층층이 쌓는 하이브리드 본딩의 절대 강자, 한미 반도체, 그리고 미세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의 HPSP가 왜 수조 원의 시가총액을 정당화하는지 보십시오. 또한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수율 분량이 없는 비율을 잡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계측 장비의 파크 시스템스나 검사, 장비의 고영 같은 기업들이 AI의 파수꾼으로 불리며 주가가 리레이팅 되는 겁니다. 이들은 단순한 납품업체가 아닙니다. 이들이 없으면 에이전틱 AI라는 뇌 자체가 작동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입니다. 이제 판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반도체 기업들은 이번 분기에 얼마나 팔릴까?를 걱정하며 재고를 쌓아두고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에이전틱 AI 시대를 선점하려는 빅테크들이 제발 물건만 달라며 아우성입니다. 여기서 나온 기막힌 현상이 바로 장기 공급 계약 LTA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3년 뒤에 팔 물건의 가격과 수량을 지금 미리 결정하고 계약금까지 받는다면 그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받아야 할까요? 내일 장사가 안 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사라진 시장, 그 평온한 시장에서 주가는 어디까지 치솟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HBM과 전공정 장비에만 열광할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쌀이 아무리 많아도 밥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밥을 못 먹듯이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과연 AI 파티의 마지막 손님이자 가장 폭발적인 막판 스퍼트를 보여줄 그 그릇은 무엇일까요? 20년 경력의 경제 분석가로서 반도체 투자의 패러다임이 운에서 맞은 80%의 비밀. HBM은 미끼였을 뿐 진짜 돈은 여기서 터집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의 모든 눈이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맞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니 마느니 수율이 어떻느니 하며 온통 HBM 이야기뿐이죠. 물론 HBM 중요합니다. 마진율 60%라는 제조업에서 꿈도 못 꿀 숫자를 찍어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20년 주식 투자 분석과 생활을 걸고 여러분께만 말씀드리는 진짜 잔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부에서 조용히 하지만 가장 크게 웃고 있는 파트는 HBM 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구닥다리라고 무시했던 범용 디램 레거시 디램 파트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레거시 제품들의 마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제품인 HBM이 60%인데 옛날 모델이 어떻게 80%가 나와? 라고 의심하시겠죠. 이제 그 기막힌 역설의 경제학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급이 아예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어디에 목숨을 걸었습니까? 너도 나도. HBM 공정으로 라인을 갈아엎었습니다. 똑같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데 모두가 비싼 그림만 그리겠다고 달려드니 일반적인 그림을 그릴 도화지가 없어진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자동차 공장이 돈이 되는 슈퍼카만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작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아반떼나 소나타 같은 대중차의 공급이 딱 끊겨버린 거죠. 차는 필요한데 파는 곳이 없으니 중고차 값이 신차 값을 뛰어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도체 제조사들은 이제 가격 안 올리면 안 팔아라고 배짱을 튕깁니다. 수요자는 줄을 서 있는데 물건은 없으니 가격 결정권을 공급자가 100% 쥐게 된 슈퍼 의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재료비는 옛날 그대로인데 가격은 폭등하니 마진 80%라는 괴물 같은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형님들이 이렇게 레거시와 HBM 양쪽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형님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벌 때 정작 가장 큰 수익률을 안겨주는 건 형님들의 옷과 신발을 만들어주는 소부장 동생들입니다. 라인을 HBM으로 바꾸든 레거시 공정을 효율화하든 반드시 필요한 동생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공정의 주성 엔지니어링과 유진테크를 보십시오. 레거시 디램이라도 미세화 공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라인을 업그레이드할 때 이들의 증착 장비는 필수입니다. 또한 공정 과정에서 웨이퍼를 깨끗이 씻어내는 세정 장비의 강자. 제우스, 반도체 칩의 전기를 연결해주는 범핑 기술의 LOT 베큐um 같은 기업들이 레거시의 역습 구간에서 실적이 폭발합니다. 형님들이 벌어들이는 마진 80%의 낙수 효과를 가장 먼저, 가장 진하게 받아내는 주인공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정리하자면 HBM은 화려한 간판이고 레거시는 묵직한 금고입니다. 이 두 엔진이 동시에 풀가동되는 지금의 사이클은 과거 그 어떤 호황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레거시의 역습이 단순한 공급 부족 때문만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갑자기 똑똑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시만 기다리던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하면서 왜 여러분의 주머니 속 메모리 점유율을 미친 듯이 갈구하게 되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지시하는 AI에서 수행하는 AI로 여러분, 지금까지의 AI는 말 잘 듣는 인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메일 좀 요약해줘, 내일 날씨 알려줘라고 지시해야만 움직였죠. 하지만 이제는 에이전틱 AI의 시대입니다. 제가 아주 소름 돋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단순히 일 처리를 돕는 비서가 아니라 내 통장,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대리인이 나타난 겁니다. 에이전틱 AI는 여러분이 시키지 않아도 움직입니다. 나 다음 달에 부모님 모시고 삿포로 여행 갈 거야 라고 한마디만 툭 던져보세요. AI는 알아서 부모님의 무릎 건강을 고려해 저층 호텔을 예약하고 평소 좋아하시던 메뉴를 파는 식당을 동선에 맞춰 짜넣으며 가장 저렴한 환전 시점까지 계산해 실행에 옮깁니다.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스스로 계획하며 결론을 내는 자율성을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 똑똑한 대리인이 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노다지가 되는 걸까요? 에이전틱 AI는 고도의 추론 과정을 거칩니다. 단순히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과거의 대화 맥락, 사용자의 취향, 실시간 외부 데이터까지 한꺼번에 뇌에 올려두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KV 캐시캐시라 불리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에이전틱 AI는 단계별로 생각의 꼬리를 물고 가기 때문에 이전 단계에서 생각했던 내용을 잊지 않으려고 엄청난 양의 메모리를 소모합니다. 기존 AI가 단기 기억력으로 승부했다면 에이전틱 AI는 방대한 장기 기억력과 실시간 작업 기억력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에 꽂히는 메모리의 용량이 지금보다 2배, 4배로 늘어나도 부족하다는 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변화는 데이터 센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으로 내려옵니다. 에이전틱 AI가 내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대신 결제하려면 보안상 이 모든 처리가 내 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에이전틱 AI를 제대로 돌리려면 스마트폰의 기본 메모리가 현재 12GB 수준에서 32GB 이상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한 대당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의 양이 3배 가까이 폭증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단순히 서버용만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과 PC에서도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밖에 없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에이전틱 AI가 세상을 지배할수록 더 크고 더 빠른 메모리를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이제 메모리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닙니다. AI의 지능 그 자체이자 대리인이 사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똑똑한 뇌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이 귀한 메모리를 선점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내 물건 사줘라고 사정하던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는 줄을 서시오라고 외치는 기막힌 상황. 장기 계약 LTA, 줄을 서시오 국어라는 빅테크와 슈퍼을의 탄생. 여러분, 우리가 알던 반도체 투자의 상식을 오늘부로 폐기하십시오. 과거의 반도체는 마트의 신선식품과 같았습니다. 오늘 안 팔리면 재고가 되어버려야 하고 내일 가격이 어떨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천수답 사업이었죠. 그런데 지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이 지구상의 포식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앞에 줄을 서서 제발 3년 뒤 물량까지 미리 계약해 달라며 현금을 싸들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기 공급 계약, LTA 롱마이너스텀 어그리먼트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LTA는 그 불확실성을 장부에서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3년 뒤에 얼마를 벌지 이미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다면 그 기업의 몸값인 멀티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천정부지로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대형주들이 가볍게 깃털처럼 날아오르는 이유, 이제야 감이 오십니까? 대형주가 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는 건 그들에게 장비를 대는 소부장 기업들의 공장도 3년 동안 쉴 틈 없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나 수혜를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형주가 뛸 때 뒤에서 엔진을 풀가동하며 함께 폭발하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곳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HBM을 쌓아 올리는 TC본더의 독점적 지위는 단순히 장비를 파는 게 아니라 AI 반도체의 표준을 파는 겁니다. 여기에 미세 공정의 한계를 돌파하는 ALD 원자층 증착 기술의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는 독보적 기술로 칩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HPSP를 보십시오. 이들은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갑이 장비 좀 더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우리는 생산 능력이 한정되어 있으니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는 슈퍼을들입니다. 이들의 영업이익률을 보십시오. 웬만한 대기업보다 높습니다. 이게 진짜 실력이고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종목입니다. 공정이 복잡해지고 장기 계약이 늘어날수록 제조사들의 최대 고민은 수율입니다. 물건은 많이 팔아야 하는데 분량이 나오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최근 급부상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파크 시스템스의 원자현 미경, 그리고 칩의 내부 결함을 속도로 찾아내는 고영과 넥스틴의 검사 장비들입니다. 또한 메모리와 로직을 하나로 묶는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지면서 이오테크닉스의 레이저 장비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후공정 전문 기업들의 몸값도 LTA의 온기 속에서 빠르게 리레이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형주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면 이 슈퍼을들의 기술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분석하는 데 시간을 쓰셔야 합니다. 장기 계약이라는 든든한 보험을 든 대형주, 그리고 그들의 심장을 만드는 독보적인 소부장 기업들. 이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종목도 좋고 기술도 좋은데 도대체 내 계좌는 언제쯤 앞자리 숫자가 바뀔까? 그 정답은 기술이 아니라 수급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증시를 가로막았던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 은행 예금에 잠자던 돈들이 정부의 정책적 유도와 금융권의 변화를 타고 삼성전자와 소부장 종목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6000P 시대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 생산적 금융의 거대한 머니무브가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은 그 파도 위에서 서핑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공개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시황과 수급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네 아직도 미장을 보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아침마다 뉴욕 증시 눈치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스닥이 빠지면 오늘 내 계좌도 파랗겠구나라며 한숨부터 쉬었죠.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묘하지 않습니까? 미 증시가 AI 거품론이니 디스토피아니 하며 조정을 받을 때 한국의 반도체는 오히려 보란듯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강조하는 디커플링 탈동 기화의 시작입니다. 이제 미국 증시는 지수 자체가 아니라 섹터로 쪼개서 봐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성장이 정체된 빅테크들입니다. 반면 그 빠져나온 돈이 미친 듯이 유입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냐고요?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보기에 한국의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AI, 하드웨어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뉴욕의 기침이 한국의 독감이 아니라 한국의 축제로 바뀌는 기막힌 역설의 시대입니다. 수급 상황을 뜯어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한국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된 이 매수세는 단순한 단타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지분 청소 에쿼티 스위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이제 많이 올랐으니 팔자며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PBR이 3배를 넘고 하이닉스가 5배를 넘어도 글로벌 피어 그룹인 마이크론이나 엔비디아와 비교하면 여전히 한국 반도체는 헐값이라는 것을요. 외국인 비중이 50%를 넘어 60%를 향해 간다는 건 앞으로 이 종목들의 주가 결정권을 외국인이 완전히 쥐겠다는 선언입니다. 개미들이 집을 비운 사이 주인이 바뀐 이 잔칫집에서 나중에 개미들이 다시 들어오려 할 때 외국인들이 어떤 가격표를 내밀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거대한 수급의 파도는 이제 대형주를 넘어 핵심 소부장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수페타시스나 한미 반도체에서 나타나는 외국인의 연속 매수 행진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개미들이 주도하던 소부장 시장에 이제는 글로벌 액티브 펀드들이 직접 명함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곳은 코스닥 시총 상위의 소부장 종목들입니다. HPSP나 파크 시스템스, 원익 IPS 같은 종목들은 이제 국내 테마주가 아니라 글로벌 AI 밸류체인의 핵심 포트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형주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망설이고 있다면 외국인이 지분을 늘려가는 소부장 중형주를 보십시오. 그들이 지분을 5%, 10%씩 늘려갈 때 주가는 계단식이 아니라 수직으로 점프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수직 상승의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글로벌 자금의 흐름은 명확합니다. 미국은 비싸고 중국은 불안하며 일본은 찼다.
이제 남은 곳은 한국뿐이다. 이것이 지금 여의도와 월가를 관통하는 수급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국인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거대한 돈의 물길이 바뀌고 있습니다. 평생 부동산만 보던 할아버지들, 은행 예금만 믿던 우리 어머니들의 돈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밀어주고 금융권이 판을 짜는 이 거대한 머니무브의 마지막 퍼즐. 다음으로 소부장의 혈투와 마지막 손님 칩보다 귀한 몸체, 유리기판의 반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후공정 시장은 그야말로 왕좌의 게임이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그 중심에는 HBM 공정의 독점적 권력을 쥔 한미 반도체가 있습니다. 칩을 쌓고 붙이는 TC 본더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의 위상은 절대적이죠. 하지만 권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도전자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최근 가장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신성, 바로 하나비전입니다. 한화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삼성전자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무기로 한미 반도체의 아성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차세대 기술을 들고 나온 신성 기업들이 가세하며 소부장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를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이들이 싸우면 싸울수록 전체 반도체 장비의 사양은 올라가고 그만큼의 부가가치는 폭발한다는 사실입니다. HBM사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쥐고 있는 한미 반도체의 독주는 계속될까요? 아니면 삼성과의 끈끈한 협력을 예고한 하나비전이 판을 뒤집을까요? 여기에 전공정의 강자, 원익 IPS, 러버소켓의 ISC, 그리고 최근 지분 이슈로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독보적인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의 HPSP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중형 주급에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는 이오테크닉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이 손맛을 느끼게 해줄 복병입니다. 이 종목들이 왜 지금 저평가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혈투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짓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HPSP와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파크시스템스입니다. 칩이 복잡해지고 높게 쌓일수록 내부의 미세한 결함을 잡아내는 기술은 곧 돈입니다. 수천억 원짜리 공정에서 분량 하나를 잡아내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분기 실적이 갈립니다. 특히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의 HPSP는 대체 불가능한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킹과 커팅 기술로 후공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 단위의 오차까지 잡아내는 파크 시스템스의 원자현 미경은 이제 전 세계 반도체 라인의 필수 감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몸값이 올라가는 무기 상인들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부장의 혈투와 마지막 손님 칩보다 귀한 몸체, 유리기판의 반격인이다. 삼성전기의 재평가로 MLCC는 더 이상 소모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기를 보실 때 자꾸 스마트폰 판매량만 체크하시는데 그건 10년 전 방식입니다. 이제 삼성전기는 AI 서버 인프라 기업으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AI 서버 한 대에는 일반 서버보다 2배 이상의 MLCC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수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AI 서버는 엄청난 고열과 고전압을 견뎌야 하기에 고부가 제품인 산업용 전장용 MLCC만 골라서 들어갑니다. 비유하자면 예전엔 동네의 작은 하천을 막는 모래주머니를 팔았다면 이제는 거대한 소양강댐을 막는 특수 콘크리트 블록을 팔고 있는 겁니다. 마진율이 다를 수밖에 없죠. 게다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산업으로의 확장성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삼성전기의 주가는 2018년 반도체 슈퍼 사이클 당시의 영광을 재현하기 직전의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자, 이제 칩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칩 안의 선폭은 좁아지고 층은 높아집니다. 이때 필요한 기술이 바로 ALD 원자층 증착입니다. 원자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듯 정교하게 막을 입히는 기술이죠. 여기서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를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주성은 시공간 분할 ALD라는 독보적인 기술로 글로벌 빅테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칩이 얇아질수록
기존의 증착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 기술 없이는 다음 세대 칩을 못 만든다는 소리가 제조사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 종목들의 멀티플은 단순 장비주가 아니라 원천 기술주로 리레이팅됩니다. 반도체 파티가 커질수록 제조사들의 가장 큰 공포는 불량입니다. 수조 원을 들여 칩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검사에서 불량이 나오면 그건 바로 적자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검사 및 계측 장비의 가치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스의 원자 현미경 AFM을 보십시오. 비접촉식으로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를 잡아내는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대체제를 찾기 힘듭니다. 또한 3D 검사 장비의 강자 고영은 AI, 딥러닝 기술을 장비에 이식해 사람이 놓치는 미세한 결함까지 빛의 속도로 찾아냅니다. 비유하자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제조사 옆에서 최고 사양의 현미경과 판독기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수술이 어려워질수록 현미경 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검사 장비주를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부장 심화 분석, 조금은 감이 오십니까? 한미 반도체가 길을 열었다면 주성, 원익, 파크 시스템스 같은 종목들이 그 뒤를 단단히 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칩과 장비에만 집중하는 동안 반도체의 바닥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버리고 유리를 선택한 기업들. 2026년 하반기 주식시장을 뒤흔들 가장 강력한 게임 체인저, 유리 기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추후에 추가로 다뤄보겠습니다. 확장본 생산적 금융과 정책 분석 부동산에서 증시로.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실적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의 물길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에 돈이 마르면 오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유례없는 머니 무브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부동산만 보던 할아버지들, 은행 예금에만 목매던 우리 어머니들의 돈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돈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저수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저수지의 수문을 열고 그 물길을 증시라는 논밭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밀어붙이는 생산적 금융의 실체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기업에 투자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수익도 가져가라는 국가적 선언인 셈입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5대 금융지주가 무려 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은행 지점장들이 예전에는 대출해주러 아파트 단지를 찾아다녔다면 이제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은행의 성과 지표 KPI 자체가 얼마나 유망한 기업에 자금을 조달했는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금은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대한 항구, 그리고 그 항구를 지탱하는 핵심 소부장 종목들입니다. 금융권의 돈이 증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뒷받침하며 주가를 밀어 올리는 강력한 수급의 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은 답이 없다던 회의론자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거대한 변화가 바로 이 금융 시스템의 대전환입니다.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돈 잘 벌면 뭐 하나, 주주한테 안 나눠주는 데라며 실망했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다릅니다. 주주 환원을 제대로 안 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정도로 강력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장기 계약 LTA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자사주, 소각과 배당에 쏟아붓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SK스퀘어 같은 지주사가 순이익보다 더 큰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고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발표하는 순간 지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6,000피를 돌파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 증시는 저평가의 늪을 벗어나 제값을 받는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생산적 금융이라는 거대한 파도,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 두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지금 가장 어리석은 질문은 얼마에 팔까요? 입니다. 20년 주식을 투자한 분석가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목표가를 정해놓고 수익을 확정 짓는 스마트한 개미가 아니라 이 거대한 물줄기가 어디까지 뻗어 나가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우직한 동반자가 부자가 되는 시대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글로벌 시황, 에이전틱 AI의 폭발적 수요, 장기 계약의 안정성,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까지. 이 완벽한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야 할 최종 필승 전략은 무엇일까요? 최종 전략과 결론 자네 아직도 목표가를 계산하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6000p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파도의 정체를 파헤쳤습니다. 에이전틱 AI의 폭주, 픽테크의 장기 계약, 그리고 정부의 생산적 금융까지.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상식의 천장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시장을 보며 제가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은 거대한 강세장의 초입에서 목표가를 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15만 원일 때 팔고 SK하이닉스가 50만 원일 때 내린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상승장의 천장을 스스로 만들고 내려버린 사람들입니다. 분석가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아니라 업황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꺼질 때까지 그 등에 딱 붙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2028년에 수요를 미리 당겨오고 있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의 수익률에 캡캡을 씌우지 마십시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의 최종 포트폴리오 전략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든든한 몸통을 반드시 가져가십시오. 이들은 지수가 6000p, 8000p로 가는 길목의 통행세를 받는 기업들입니다. 외국인이 지분을 쓸어 담는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몸통에 소부장이라는 강력한 날개를 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한미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슈퍼 울 종목들은 대형주가 10% 오를 때 여러분의 계좌를 50%, 100% 점프시켜줄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보너스로 삼성전기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기판주들을 섞어주십시오. 칩 제조사가 흔들릴 때도 기판과 부품은 인프라의 성격으로 계좌를 방어해주고 결국엔 더 높이 튑니다. 몸통이 안전을 보장한다면 날개는 여러분의 자산 규모를 바꿀 퀀텀 점프를 선물할 것입니다. 물론 시장은 일직선으로만 오르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나 예기치 못한 글로벌 노이즈로 주가는 언제든 출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하락은 추세의 붕괴가 아니라 숨 고르기입니다. 장기 계약 LTA로 실적은 이미 고정되어 있고 전 세계의 돈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차트가 파란색으로 변할 때 거봐, 내 이럴 줄 알았어 라며 도망치는 건 하수의 행동입니다. 고수는 그때 미소를 지으며 질문합니다. 자네 아직도 안 샀는가? 하락장에서 수량을 늘리는 용기, 그것이 훗날 6000p 고지에서 축배를 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종목의 기술 장벽과 수급의 주체를 믿으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해도 돈의 물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증시는 더 이상 변방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 AI 제국의 심장을 만드는 전초 기지입니다. 6000p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속에 담긴 가치의 폭발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잔치 밖에서 남들이 먹는 떡만 구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드린 이 원고를 지도로 삼아 주인공의 자리를 꿰차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부의 기차는 결코 망설이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숫자가 아닌 가치로 가득 차길 응원하며 저는 6000p 고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이 곧 저의 분석의 증명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